자, 이번에는 이제 등차수일 부분. 자, 먼저 요약 설명으로 쭉 필요한 것만 체크해서 짚고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열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왔지? 자, 수열. 자, 수열의 뜻이 뭘까요? 당연히 뜻이 있을 거 아니야. 뭐래냐? 어떤 규칙에 따라서 숫자들을 쭉 배열해 놓은 거를 유식하게 말하면 수열이라고 말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어떤 규칙에 대해서 숫자들을 배열한 거. 이것을 유식하게 말하면 수열이라고 말을 한다. 그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숫자를 2, 4, 6 쭉 해가지고 첫 번째는 2, 두 번째는 4, 세 번째는 6, 그리고 어딘가에 숫자 n번째는 2n이라는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지는 숫자 모양들이 쭉 나왔대. 그치? 이거 딱 봤더니 뭔가 규칙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 갖고 있죠? 몇씩 더해주면 되냐? 2씩 더해주면은 다음 숫자가 차곡차곡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자리와 뒤에 있는 숫자의 규칙은 2씩 커지면은 뒤에 숫자가 나오는 거구나 하고 알아챌 수 있다, 없다? 있다. 수열 중에 하나야. 그죠? 근데 우리가 모든 수열을 딱 쓸 때마다 그 수열 이렇게 숫자들이 있는 그대로 쭉 쓰면서 표현하면은 또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지. 그래서 이제 수열에서도 새로운 기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표시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호를 많이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만들었다. 일단 숫자 하나하나를 뭐라고 말을 하기로 했어? 항이라고 말했어. 항. 얘도 항이고, 항이고, 얘도 항이고, 얘도 항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몇 번째는 항이야? 첫 번째로 나온 항이지. 그래서 이거를 한글로 이름 붙이면은 몇째 항? 첫째 항. 이렇게. 그럼 얘는 몇째 항이 되겠어? 굳이 이름 붙이면은? 두 번째 있는 항이니까는 둘째 항. 그치? 그러면 셋째 항, 넷째 항 쭉 가가지고 야 얘는 이건 몇 번째 항이라고 말하면 될까? n번째 모양의 숫자가 해가지고 얘는 n번째 항이야. n째 항. 이해가나? 왜냐면은 야 2는 2 곱하기 1이잖아. 4는 2 곱하기 2잖아요. 6은 2 곱하기 3이잖아요. 그치? 첫 번째는 1 곱하고 두 번째는 2 곱하고 세 번째는 3 곱해가지고 n번째는 2에다가 n을 곱한 모양이기 때문에 얘는 n번째 항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근데 첫째 항, 둘째 항, n째 항 이름은 괜찮은데 이거 이름을 매번 또 한글로 쓰면은 또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지. 그래서 그냥 알파벳으로 기호를 만들었대. 첫째 항은 어떤 기호로 표시하지? A라는 문자를 쓴 다음에 여기다가 순서 1을 써주는 거야. 첫째 항은 A1, 둘째 항은 A2 이렇게. 그럼 쭉 가가지고 n번째 항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AN이라고 사용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가능하겠지. 그래서 이제 항의 순서,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을 이런 식으로 A1, A2, A3 쭉 가서 AN 이런 모양을 표현을 해줘, 안 해줘? 해준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수열의 항들을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 수열 2, 4, 6으로 시작하는 수열을 딱 깔끔하게 줄여서 쓰고 싶은데 뭐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쓰는 것도 힘들고 A1, A2, A3 쭉 해가지고 AN까지 일일이 쓰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대요. 그래서 이 수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특성을 뭐만 딱 추려가지고 표현하기로 하자? n번째 모양의 항인 n번째 항을 딱 가지고 나서 이 수열의 모양을 표시하기로 하지 않았자? 표시하기로 하자고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수열을 깔끔하게 딱 표시하면은 어떻게 표시가 가능해요? n번째 항의 모양인 AN은 어떤 모양이 나서 식이? EN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수열의 특징을 이 하나의 깔끔한 모양으로 줄여가지고 표시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 수열은 쭉 나열해서 쓸 필요 없이 AN은 EN이라는 모양으로 표현해주면은 끝나? 끝나잖아. 그래서 이 수열을 일반적으로 줄여가지고 표현한다고 해가지고 n번째 항의 이름을 한글로 무슨 항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일반항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안 붙인다? 붙인다. 그래서 이제 수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특징은 일반항을 써줘가지고 그 수열을 표시해야 안 해? 표시해준다는 거. 이게 일반항이 되는 거야. 굳이 이름 붙이면. 그래서 일반항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AN.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n번째 항.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다는 거. 이말이나 AN이나 일반항이나 전부 다 똑같다? 똑같다. 이게 바로 수열의 기본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열의 일반항 구하고 싶으면은 몇 번째 항만 상상할 수 있으면 돼? n번째 항의 생김새만 잘 상상할 수 있으면은 일반항 바로 나와 안 나와? 일반항 구하는 방법이에요. 일반항 구하려면은 몇 번째 항을 상상하면 된다? 규칙을 파악해가지고 n번째 항을 상상하면은 끝나 안 끝나? 끝난다는 거. 되겠지? 이게 기본 수열의 개념. 처음 보는 것 같아? 기억이 나는 것 같아? 까먹을 때가 되겠지. 벌써 몇 달 지나서 2달 지났죠? 그죠? 다시 한번 꼭 복습해서 알아둬야지.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수열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만든 숫자들의 배열이 바로 수열인데 그 규칙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만들 수 있잖아. 우리 그 무궁무진한 많은 규칙을 일일이 다 갖고 놀아야겠어? 아니지. 대표적으로 많이 다루는 규칙만 뽑아내가지고 그 성질을 집중적으로 알면은 문제 풀 때 많이 도움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 어떤 특징을 가진 수열을 갖고 놀기로 했죠? 지금처럼 간격이 어떤 수열? 앞뒤의 간격이 똑같은 수열. 그지? 그래서 차이가 똑같다고 해가지고 한자로 뭐라고 읽는다? 등차. 그래서 차이가 똑같은 수열을 무슨 수열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등차 수열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등차 수열에 관련된 개념을 집중적으로 배워가지고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규칙을 다룬 등차 수열. 그죠? 일단 정의 뜻 뭐였어? 항들의 간격이 일정한 수열.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네. 항들의 간격이 모두 일정. 그지? 똑같은 걸 더해가지고 만들든가 똑같은 값을 빼면서 만들든가 그 간격이 똑같은 그 값을 가진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말을 한다. 그죠? 또 이제 예를 들어봐야겠네. 저거 말고 다른 걸로 예를 들어볼게 이번에. 3, 6, 9 쭉 갔어. 얘는 3 곱하기 1이고 얘는 3 곱하기 2고 세 번째는 3 곱하기 3. 그럼 n번째는 3 곱하기 n이라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겠니 없겠니? 규칙을 파악하면은 있겠지? 그래서 3, 6, 9로 시작하는 수열은 n번째 모양이 3n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죠? 그럼 이제 일단 뽑아냈고 그럼 여기서 얘는 당연히 첫 장, 얘는 뭐 둘 장, 얘는 셋 장. 뒤에 깨뜨리면은 여기다가 몇을 더한 거야? 더하기 3한 거지. 얘가 나오려면은 더하기 3한 거고 여기서도 앞에 거에서 몇을 더했겠어? 3을 더해가지고 만들어졌을까 안 만들어졌을까? 만들어졌겠지. 간격이 똑같아. 다 플러스 3 해가지고 똑같이 만든 거지. 그지? 그래서 이 똑같은 간격의 값을 한글로 뭐라고 이름을 붙여요? 공차라고 이름을 붙인다. 공차. 그지? 등차술에서 간격을 나타내는 이 값을 한글로 뭐라고 이름을 붙인다? 공차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거. 알겠죠? 그지? 그러면 얘가 공차고 또 표시할 만한 거 여기 쭉 나왔네? 그럼 여기서 얘는 n번째 모양이니까 당연히 an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지? 일반항이 an이야. 그쵸? 그치? 야, 그럼 내가 아까 일반항은 n번째 항의 모양을 상상할 수 있으면 끝난다고 했는데 매번 수열이 나올 때마다 n번째 항을 상상하면은 또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거든. 그래서 등차 수열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등차 수열일 때만 n번째 항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만들었대요.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나온 수열은 매번 공식을 만들기 힘드니까는 우리가 직접 n번째 모양을 상상해줘가지고 일반항을 구해서 써야 되는데 등차 수열일 때는 매번 n번째 모양 상상하기 귀찮으니까는 아예 그냥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등차 수열 일반항 걸 때는 공식 써가지고 풀면은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난다. 이렇게 약속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공식은 요것만 증명해 줄게요. 의외로 쉬워요. 자 일단 요거 모양을 표시하면은 얘는 뭐야? 순서까지 고려해서 3 더하기 0 곱하기 3 이때 이렇게 써도 값은 똑같이 3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 얘는 3 더하기 1 곱하기 3 써도 돼 안 돼? 되죠. 얘는 3 더하기 2 곱하기 3 써도 돼 안 돼? 되지. 이렇게 바꾼 이유는 순서에 따라서 항이 달라지니까는 항의 모양을 순서값이 나오게 강제로 꾸민 거예요. 그치? 얘는 지금 일단 0 나왔고 얘는 지금 두 번째 항, 얘는 지금 세 번째 항. 근데 지금 이 순서가 한 끗 차이니까는 얘의 값들을 한 끗 차이가 나는 숫자가 나오게 강제로 꾸민 거거든.
그러면 이 앞에 거는 지금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야 그러면 n번째도 앞에 거는 이렇게 뭐가 나올 수 있겠어? 3이 나올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리고 여기 순서에 영향 주는 숫자에다가 곱해진 거. 얘도 곱하기 3, 얘도 곱하기 3, 얘도 곱하기 3 있잖아. 그럼 얘도 몇 곱하기 3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가죠? 그치? 그럼 앞쪽에 순서. 첫 번째 항은 0이었고, 둘째 항은 1이었고, 세 장일 때는 2였네? 그러면 여기 들어간 숫자가 순서보다 몇 끝이 작어? 1씩 작지. 얘는 몇 번 짝이냐? n번 짝이지. 그럼 여기는 n보다 1 작은 거. 뭘 쓰면 되겠어? n 마이너스 1 쓰면은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나오겠죠. 그죠? 그럼 여기 3은 공차값이랑 같아 안 같아? 같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3 써가지고 여기는 이제 공차 개념 써주면은 n번 짝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니 안 만들어지니? 만들어지죠. 얘는 첫 장의 역할, 얘는 항의 순서 역할, 얘는 무슨 역할 한다? 공차 역할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일반항 공식 만들어지는 거.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 an 구하는 공식은 뭐가 된다? 첫째 항 a1 더하기 n 빼기 1 곱하기 공차. 자, 공차도 기호가 있거든? 공차는 기호로 뭘 쓰냐면은 알파벳 D를 많이 써줘요. a1은 첫째 항, n은 항의 순서, d는 공차. 이런 방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등차 수열일 때는 일반항을 구할 때 n번째 항 모양을 직접 생각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 공식에 대입해가지고 바로 일반항을 바로 뽑아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야. 무조건 외워서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는 거. 알겠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에요. 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A1은 첫째 항, N은 항의 순서, D는 공차 이 개념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일반항 구하려면 무슨 재료가 필요해? 첫째 항이랑 공차 모양이 있어야지 이 공식에 대입해가지고 일반항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여기서 이제 많이 좀 착각한 애들이 n도 문자기 때문에 n도 구해가지고 집어넣어서 막 풀려고 하거든? 근데 일반항이 무슨 뜻이지 한글로? n번장이란 말이야. n번장이 일반항이니까는 반드시 식 모양에는 n 문자가 섞여 있어야지 안 섞여 있어야 돼? 섞여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항을 걸 때는 반드시 n 문자가 포함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일반항은 n 모양이 섞여 있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막 n까지 구해가지고 막 완벽하게 뭐 답을 구하려고 한다 이렇게 헷갈릴 필요 있어 없어? 없다. 일반항은 n 문자가 섞인 식이 바로 일반항이 된다는 거. 그래서 A1이랑 D만 알면은 일반항 스무스하게 나와 안 나와? 나온다 이렇게. 외워서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치? 자 이제 두 번째로 알든지 기본 공식 수열의 기본 개념 적어도 되겠지? 자 이번에는 자, 등차에서 일반항 공식이 있으면은 두 번째로 중요한 공식 무슨 공식이었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등차 수열에 관련된 중요한 두 번째 공식 뭐였을까? 등차 중앙 공식. 등차 중앙. 중앙이 뭐야? 중앙? 한자로? 가운데 중자여가지고 가운데 있는 항이 갖고 있는 성질. 이게 유식하게 말하면 등차 중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열이 쭉 땡땡땡 가가지고 앞에 항이 A, 가운데 항이 B,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항이 뒤에 항이 C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이 수열이 아무렇게 생긴 수열이 아니라 등차 수열, 등차 수열.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 항이 세 개가 연속해서 나왔을 때 항상 성립이 가능한 어떤 공식이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공식이 있대요? 가운데 항은 앞에 거와 뒤에 거를 더한 다음에 반당한 거랑 항상 값이 서로 같대요 안 같대? 같대요. 이게 항상 성립합니다. 등차 수일 때는. 그죠? 증명 살짝 해볼게요. 이런 개념이에요. 야, 앞에 항이 문자로 내가 x로 할게. 그럼 그 다음 항은 등차 수열이니까는 공차를 이렇게 더해서 만들었겠어 안 만들었겠어? 만들었겠지. 그럼 가운데 항은 x 더하기 d라고 모양이 나와요. 그 다음 항은 또 여기다 d를 더했겠지. 그럼 무슨 모양이 나왔겠냐? x 더하기 2d라는 모양이 나왔겠어 안 나왔겠어? 나왔겠죠. 얘네끼리 관계식을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 거는 앞에 거 뒤에 거 더한 다음에 반땅하면은 가운데랑 똑같은 모양이 항상 만들어지 안 만들어져? 암산으로?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이런 공식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등차중앙 공식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 공식 외우는 것도 쉬운데
어느 상황에서 이 공식을 써야 되는지 그 상황도 같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죠? 등차중앙 쓰는 공식은 보통 어떤 상황에서 많이 쓴다? 항이 이런 식으로 항이 3개가 연속해서 나오던가 4개가 연속해서 나오던가 5개가 연속해서 나오던가 항의 개수가 3개, 4개, 5개 결정됐을 때 항의 개수가 뭐 3개 아니면은 뭐 4개 아니면은 5개 이런 식으로 개수가 정해진 모양으로 힌트가 주어지면은 반드시 이용이 되다는 뭘 쓰고 싶은 생각을 해줘야 되는가? 아, 등차중앙 공식을 사용해가지고 뭔가 힌트를 뽑아낼 생각을 해줘야겠구나.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알겠죠? 같이 알아둬야지 나중에 문제를 봤을 때 아 얘는 항의 개수가 딱 3개, 4개 정해져서 나왔으니까는 일단 한번 등차중앙 공식 써가지고 풀어봐야겠구나. 이 생각해야지 헤매지 않고 엔간하면 계획을 쉽게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을 거란 말이야. 같이 이 상황도 같이 알고 있을 때 매칭해가지고. 알겠죠? 이게 등차 수리에 관련된 두 번째 공식. 등차중앙 공식이 되는 거예요. 되겠지? 그치?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 아, 마지막은 아니구나. 두 가지 남았어. 두 가지 더. 일반항 공식을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뭐였어요, 이번에는? 일반항, 즉 n번장을 구하는 공식 끝났고 가운데 항, 중앙과는 등차중앙 공식도 끝났어요. 이번에 이제 뭐가 나온대? 등차 수열들을 싸그리 뭐한 걸 구한대? 등차 수열을 싸그리 더한 걸 구해요. 더한 거. 그치? 그래서 모양이 첫 번째 장 기호를 쓸게. 첫 장 A1, 둘째 장 A2, 셋째 장 A3 쭉 해가지고 n번째 항 AN 이런 수열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이번에는 각각의 항을 거는 게 아니라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나와 있는 모든 항을 싸그리 뭐에 떼요? 더한 걸 뭐에 더하는 거.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거 더하는 것도 공식이 이때 어때? 이때 증명은 패스할게. 오늘 그냥 요약 설명이니까. 어차피 이건 이용이 되지 않으면 공식 외워서 그때그때 쓸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기호로 합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합을 나타내는 기호 무슨 기호를 많이 쓰죠?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했다는 뜻은 SN이라는 모양으로 표현을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래서 SN을 한글로 번역하면은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더했다는 뜻이야? 첫째부터 n째까지 더했다. n자까지 합. 이거를 이제 기호로 쓰면은 SN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 안 해주는 거야? 해주는 거야. 이게 SN의 기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SN을 거는 공식을 배워 안 배워? 배운다. 이거요. 자, SN 배우는 공식. 자, 뭐 있냐면은 SN은 분수인데 2분의 n 곱하기 놓고 2a 플러스 n 빼기 1d 소리가 외워야 돼. 처음 보는 것 같아? 기억 좀 나는 것 같아? 여전히 처음 보는 것 같나? 아니지. 근데 도대체는 합의 공식 이거 한 가지 모양밖에 없대? 자, 하나가 더 있대요. 뭐야?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자, 여기 사용된 기호를 내가 한글로 번역해 줄게요. 이 합의 공식에서 n은 아까 일반항에서 항의 순서 개념이었는데 합의 공식에서는 항의 순서보다는 몇 개를 더했는지 항의 개수를 뜻하는 거 보는 게 훨씬 쉬워요. 외워서 알아둬야 돼. 합의 공식에서 n이라는 문자는 한글로 번역하면 항의 개수야. 여기 a라는 문자 볼까요? 자, a는 첫 장이야, 첫 장. 보통 첫 장은 내가 A1을 쓴다고 했는데 내가 A1, 1, 2 쓰기 귀찮으니까는 첫 장은 그냥 1 숫자 그냥 생략해가지고 A만 쓰기로 하자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A1이 나왔던가 A만 나온 거는 전부 다 첫 장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알겠으면 되겠어요. 그치? A는 첫 장 역할. 여기 N 또 나왔지? 역시 항의 개수예요. D는 당연히 뭐예요? 공차이지, 공차. 그치? A는 첫 장. 그래서 공식의 문자 힌트를 한글로 잘 번역할 수 있어야지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를 가지고 알맞은 그 힌트를 뽑아내가지고 대입해서 써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합의 공식에 사용되는 문자 종류예요. 근데 합의 공식이 두 번째 공식이 또 더 있네요? 그치? 역시 여기서도 n이라는 문자는 한글로 이름 붙이면 뭐예요? 항의 개수. 그치? 자,
A는 볼 것도 없이 첫 장이었고 새로운 문자가 나왔네. L은 뭐래요? 끝항이야, 끝항. 즉 n번장이 되는 거예요. 야,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됐으면은 얘가 바로 끝항 역할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끝항이 주어지면은 L 힌트가 주어진 거랑 똑같은 거니까는 끝항이 주어지면은 두 번째 공식을 사용해가지고 합을 구하는 게 쉽다, 안 쉽다? 쉽다. 근데 끝항이 안 나오고 공차가 주어지면은 공차가 사용된 첫 번째 공식을 사용해가지고 합을 구하는 게 훨씬 쉬워, 안 쉬워? 쉬운 거. 힌트의 종류를 보고 첫 번째 공식을 쓸지 두 번째 공식을 쓸지 결정해주면 끝나, 안 끝나? 끝난다. 나 증명 패스할게. 이거 외워서 꼭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는 거. 기억나지? 되겠죠? 콜. 자, 이제 마지막 공식. 자, 마지막. 이번에는 뭐냐? 자, AN과 SN의 관계식이래. AN과 SN의 관계식. 자, AN이 한글로 이름 붙이면 뭐였지? AN이라는 기호 한글로 이름 붙이면 뭐였어? N죠. AN 한글로 이름 붙이면 일반항. SN 한글로 이름 붙이면 뭐였어? 합이지, 합. 그지? 그래서 n번째 항인 일반항이랑 n번째까지의 합인 뭐라고 써야 돼? 합액과 일반항과 SN이 어떤 관계식이 있대 없대? 있대요. 얘도 그냥 시간 좀 오래 걸리니까 지금 그냥 패스할게요. 어차피 얘도 외워서 그때 써봐야 되는 공식이야. 뭐냐면은 AN을 우리가 외웠던 일반항 공식이 아니라 SN이 이용된 공식을 써가지고 일반항 AN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냐면은 SN에서 SN 마이를 뺀 거랑 같다 안 같다? 같더랜다. 이거 증명해줄게. 이거 증명 의외로 쉽다. 됐죠? 근데 문제는 이게 모든 항을 구할 때 쓸 수 있는 공식이 아니라 몇 번째 항 이유일 때만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이래? 두 번째 항 이유를 구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일반항 공식이래요. n이 2 이상일 때부터. 즉, 두 장을 구하든가, 세 장을 구하든가, 네 장을 구하거나 이 이상의 항의 순서를 구하고 싶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공식.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구하나요?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은 뭐와 똑같겠어, 당연히? A1은 S1과 어떻다? 항상 같다. 자, A1 한글로 이름 붙이면 뭐야? 첫째 항. S1은 한글로 이름 붙이면 뭐야? 몇 번째 항까지 더한 거지? 첫 번째 항까지 더했다 뜻이란 말이야. 자, 첫 번째 항까지 더해봤자 첫째 항 그대로 나와 안 나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A1은 S1이랑 항상 같다는 게 성립을 해야 안 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성립해야지 진정한 A를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바로 A인과 SN의 관계식이에요. 언제 써먹는 거겠어 이거는? 문제에서 일반항 구하래. 그럼 우리 일반항 공식 알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T 아까 공식 있었잖아요. 그러면 첫 장이랑 공차 힌트가 있어야지 그 공식 쓸 수 있는데 힌트가 A랑 D가 주어진 게 아니라 SN 힌트로 주어진대. 그럼 얘는 A랑 D가 아니잖아. 그럼 일반항 못 구하거든? 근데 이 공식을 쓰면은 SN 모양의 식이 주어져도 AN이라는 일반항을 구해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SN이 힌트 나왔을 때 일반항 거래 문제 나면은 이 공식 떠올려가지고 써먹을 생각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이거 증명 살짝 해줄게요. 뭐냐면 이거예요. 자, SN을 내가 A 모양 나게 꾸밀게요. SN은 뭐야? 첫 장부터 n번째까지 더한 거지? 그럼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쭉 해가지고 n번째 항 AN까지 나와서 더한 모양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근데 여기서 우리 지금 무슨 모양 알고 싶은 거야? AN 가고 싶은 거거든. 그럼 A만 남겨줘야지 답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러니까 얘가 사라져야 돼. 그래서 뭐였냐면 이번에는 SN-1 기호를 만들었어. 얘는 한글로 이름 붙이면은 몇 번째 항까지 더한 모양이야? N-1번째 항까지 더한 모양이거든?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쭉 해가지고 N-1번째까지 다 더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그쵸? 이것까지 더하면은 SN-1. 근데 SN이면은 얘는 몇 번째까지 더한 거였지? N번째까지 더한 거지. 그러면 이거 봐라. 얘는 몇 번째 항이 있었겠어? N번째보다 한 끗 적은 거. N-1번째 항이 있었을 거 아니야. 콜? 그치? 그래서 여기서
위에서 아래 거를 빼면은 A1부터 A1 사라지고 A2 사라지고 A3 사라지고 쭉 사라져가지고 AN-1, AN-1까지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 빼면은 누구만 남니? A만 남지? 그래서 AN이라는 일반항은 SN에서 SN-를 빼면은 얘만 남는다 안 남는다? 남는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로 구한 일반항은 모든 항을 다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번째 항부터만 구할 수 있대? 두 번째 항 이후부터만 구할 수가 있대요. 왜 그럴까? 혹시 볼게요. 여기 n에다가 1 집어넣을게. 여기 n에다 1 집어넣으면은 몇이야? n에 1 대입하면은 S1 빼기 S0 나와 안 나와? 야, 근데 S0은 한글로 이름 붙이면 뭐니? 0번째 항까지 다 더하니까 뜻이거든? 야, 근데 0번째 항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야, 순서가 있으면 몇 번째부터 출발해 당연히? 첫 번째부터 출발할 거 아니야. 항이 있다면은 첫째 항, 또 있으면은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런 식으로. 0째 항이라는 건 존재해 안 해? 존재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할 때는 합의 개념을 적용할 때 0번째 항까지의 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양이 매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딱 식을 만들어가지고 AN을 구하면은 둘째 항 이후부터는 써먹을 수 있는데 첫째 항은 항상 S1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첫째 항 구하는 방법 따로 알아두고 그리고 둘째 항 이후부터 써먹을 수 있는 방법 따로 알아둬가지고 같이 동시에 딱 적절하게 사용하면은 일반항이 스무스하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세트로. 외되는 공식이지, 그지? 증명 한번 해주는데 알 필요까지 억지로 알 필요까지 있다 없다? 없다. 얘도 그냥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이 공식 그냥 기본 공식처럼 외워가지고 적재적소에 떠올려가지고 쓸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는 거. 알겠지? 중요한 공식. 되겠죠? 이게 등차수의 모든 요령이에요. 되겠지? 콜? 그죠? 자, 문제 살짝 한 두 문제 풀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불쌍한 동생들아. 자, 문제는 그 진도편에 있는 걸 안 풀고 유형편에 있는 걸 풀게요. 거기 진도편 다 풀어져 있냐 안 풀어져 있냐? 몰라요, 까먹었어요. 풀려져 있지? 그지? 우리 그 결방 때 했었거든. 그지? 그래서 그 요약선, 요약 정리할 때는 그 유형편으로 문제 풀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유는 쉬어요. 자, 먼저 여기 한쪽만 풀고 끝낼게요. 불쌍한 동생들아. 71쪽. 자, 1번에 보면은 거기 틀에 기출 문제 틀에 있는 거 진짜 숙제를 맡기고. 자, 71쪽에 보면은 1번. 자, 뭐가 나왔냐? 그렇죠. 한번 풀어줄게. 자, 1번에 힌트가 수역 2의 제곱 마 1, 그 다음에 3의 제곱 마 2, 그 다음에 4의 제곱 마 3 쭉 해가지고 뭐가 나왔어요? 아, 이게 끝이네. 그치? 이런 모양으로 수열의 한이 쭉 나왔대. 그러니까 끝이네. 갑자기 뭘 구하래? A인 거야. 그치? 자, 구하고자 하는 거 뭘 구하래? AN 구하라고 그랬네. 굳이 이름 붙이면 한글로 이름 붙이면은 뭐를 구하라는 뜻이야? 1번항 구하라는 뜻이죠? 알려주잖아. 일단 요거 수열 정체 보자. 얘네 이거 간격이 똑같겠냐? 안 똑같겠냐? 앞에 항과 뒤에 항의 그 간격들이 똑같겠니? 안 똑같겠니? 저 계산해보면 되거든? 안 똑같아요. 그러면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 아니야? 등차 수열이 아니지? 그러면 등차 수열이 아니니까는 등차 수열 일반항 공식 써먹을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일반항 A는 공식으로 안 가고 뭘로 구해야 돼? 규칙을 파악해가지고 n번째 항을 상상하는 정석적인 방법으로 풀어도 안 풀어야 돼? 풀 수밖에 없는 거야. 등차 수열이 아니니까. 공식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n번째 모양을 상상해볼게. n번째 모양. 자, 일단 자, n번째 모양 생각해야 될 거는 변하는 거 위주로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일단 여기 지수 부분은 변해 안 변해? 그 순서가 바뀌어도 지수 모양은 변하냐 안 변하니? 안 변하지. 그래서 일반항은 반드시 뭔가 어떤 수의 거듭제곱 빼기 얼마 이런 꼴이 나올 텐데 지수는 안 변하니까는 n번째도 반드시 지수는 몇이 나오겠어? 2가 나올 거예요. 2는 계속 안 변하니까. 그죠? 이 다른 부분 이제 메꿔볼게요. 자, 밑은 변해 안 변해? 밑은 변하지. 순서를 기준으로 모양을 써주면 돼요. 자, 첫 번째 항은 밑이 몇이야? 말해줘. 첫 번째 항은 밑이 몇이야? 2. 둘째 항은 밑이 몇이야? 3. 셋째 항은 밑이 몇이야?
순서와 밑은 몇 끗 차이냐? 한 끗 차이야. 그러면 n번째는 밑이 뭐가 나오겠니? n 플러스 1로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순서를 파악해가지고 순서 n이 나오게끔 그 모양을 만들어주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 빼기 네모가 있네요. 자, 첫 번째는 몇을 뺐어? 1 뺐어. 둘째는 2를 뺐어. 셋째는 3을 뺐어. 그럼 n번째는 몇을 뺐겠니? n을 뺐겠네. 그래서 뒤에는 빼기 n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N의 n번째 항의 그 모양은 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n이라는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그러니까 규칙을 파악해가지고 n번째 모양의 항을 너희가 만들어주면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난다. 근데 이런 모양의 답은 똑같은 게 있어 없어? 없지. 다 싹이 전개됐네? 저걸 전개해주면 몇 번이랑 똑같을까? 4번이랑 똑같겠네요. 그래서 1번의 그 일반형 모양의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다. 이해 가죠? 그치? 그래서 일반적인 소위일 때 일반형 거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풀게 4번. 4번 풀고 끝이다. 조금만 화이팅. 이 화상들아. 자, 이번에는 고맙게도 등차 수열 AN이래. 그지? 힌트. A2는 몇이래? 7이래요. 그리고 A10은 몇이래? 23이래요. 끝이네. 갑자기 뭐가 그래? 공차. 문자를 치면은 무슨 문자를 구하라는 소리야? D를 구하라는 뜻이야. D를 구하라는 뜻. 자, 그러면 개요 세우기에서 구워가지고 볼게요. 소문자 D 구하는 거네? 그럼 당연히 할 일은 똑같지. D가 나오게 조건식을 꾸며줘야지 계산해가지고 D를 구할 수가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힌트를 D가 나오게 바꿔주면 된다. 그죠? 일단은 수열의 정신으로 등차라고 했으니까는 뭐 등차수를 일반항 공식이나 뭐 등차 중앙 공식 같은 거 자유자재로 사용 가능하겠네. 근데 다음 힌트 하더니 기호 나왔어. A2는 7이래. 이거 A2 한글로 이름 붙이면 뭐였지? A2를 한글로 불러주면 이름 붙이면 몇째 항? 둘째 항. 그죠? 그러면은 둘째 항 모양 어떻게 표현 가능하겠냐? 첫 장 A에다가 D를 몇 번 넣은 거야? 2번. 안 돼요. 첫 장은 A잖아. 그럼 둘째 항은? 앞에 거에다 D 한 번 더한 거잖아. 그러면 A 플러스 D라고 표현이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네. 그래서 기호로 나와 있는 힌트를 우리가 원하는 문자 모양이 나오게 번역하는 게 바로 포인트예요. 그죠? 힌트 하나 더 있네? 얘는 몇 번째 항이야 지금? 10번째야. 그러면 A10, 10번째 항은 A 더하기 몇 D로 표현이 가능할까? D를 몇 번 더한 거겠어? 센스. 9번 더 했어요. 거기 9D 더하죠. 9D. 그래서 기호를 번역하는 대표적인 문제예요. 순서보다 한 끗 줄여가지고 D를 더해주면은 그 기호를 D하고 A가 나오게 번역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 A2는 A 플러스 D, A10은 A 플러스 9D. 하나 더 물어볼게. A5는 뭘로 번역 가능하겠어? A5라는 기호는 A 플러스 4D로 표현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겠지. 그래서 기호를 계산될 수 있게끔 번역을 해줘야지 우리가 조건식을 만들어가지고 풀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끝이야. 이게 끝. 왜 갖고 놀라면 A 더하기 D는 몇이래? 7. 이게 첫 번째 힌트 깔끔하게 바꾼 거. 두 번째 힌트 깔끔하게 바꾼 거. A 더하기 9D는 몇이래? 23. 이거 두 개 근데 동시에 성립해야 돼 안 해야 돼? 성립해야 되는 거지? 연립방정식 풀면은 D의 값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이렇게 해가지고 D가 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힌트 번역하면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난다. 처음 보는 것 같아. 기억 나는 것 같아. 그리고 그때 되게 막 진짜 막 강조했다 했던 거. 그래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니까 행복하게 오래 산대. 이거 화상되라고. 이거 그냥 알아듣는 지금 이제 언제까지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돼. 다음 달 말까지는 무조건 잘 기억하고 있어야지. 알겠죠? 되게 중요한 거. 그래서 요거 파악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거 숙제로 다 풀어면은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난다. 자 오늘의 숙제 몇 쪽부터? 66쪽부터 71쪽까지가 소재가 됐다. 유형편 66쪽에서 71쪽까지. 유형편 66에서 71. 유형편 66, 71, 66, 71, 66, 71. 여기까지. 그죠? 자, 이제 나와서 자습실에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오늘 숙제 같은 걸 미리 하던가 복습한 다음에 딱 집에 가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고생했슈. 여기까지.
뿅.